다이어트는 식단이 무조건 먼저다. 안녕하세요. 0.1톤입니다. 다이어트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카테고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식단과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살을 빼려면 운동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식단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4주차에 제 체중 변화로부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3주차까지도 제 밥상 위에는 나쁜 음식이 없었습니다. 닭안심이나 닭가슴살, 삶은 계란, 현미밥, 누가 봐도 모범 답안 같은 밥상이었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식을 먹을 땐 양을 줄여고 저녁 식단을 할 땐 현미밥에 삶은 계란 그리고 닭가슴살까지. 제 기준에서는 건강한 한 끼였고 그래 이 정도면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었어요. 매일 먹다시피 했던 피자도 끊었고 과자와 액상과당도 끊었고 야식도 안 먹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운동도 일주일에 3-4번씩 다녀왔습니다. 체중은 매주 1에서 1.5kg씩 빠지고 있었고요. 3주차에 헬스장 원장님께서 매끼 챙겨 먹어야 하는 식품 항목과 그램수, 칼로리, 식사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식단을 받기 전에 원장님이 먼저 제가 평소에 어떻게 식사하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일주일 뒤 원장님이 제 식사 기록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고요. 잘 하고 있었다는 착각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건가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결국 열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 끼에 잔뜩 몰아넣으면 그 총량은 결국 올라가는 거였어요. 건강한 음식이라는 라벨이 제 눈에서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가려버린 거죠. 어쩌면 제가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이 먹어와서 일반인의 시선에서 많은 양조차도 그동안 먹었던 것보다 적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무서운 함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치킨 먹으면 내가 오늘 좀 과했지 하고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닭가슴살과 삶은 계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오히려 뿌듯하죠. 나 오늘도 건강하게 잘 챙겨 먹었다 하고요. 그 뿌듯함 뒤에서 열량은 조용히 쌓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말씀은 사실 저를 혼내는 말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못 보고 있었던 걸 대신 봐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뒤에 원장님이 제게 맞는 식단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이거 드세요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챙겨 먹어야 하는 모든 끼니가 다 적혀있고 각 끼니마다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그걸 몇 그램 먹어야 하는지, 그 끼니의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 심지어 몇 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표였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 식단을 처음 받았을 때 제 느낌은 감사함보단 막막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지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제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램 단위로 저울에 재서보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먹는 게 어떤 완벽한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았어요. 종이 위에 이상적인 계획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 황금 식단표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어요. 식단표와 제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4주차 때 원장님의 격려 덕분에 전부는 못하더라도 하나씩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2끼만이라도 식단표대로 먹어보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제가 4주차에는 운동을 많이 못했거든요. 원래 일주일에 3-4번 나가던 걸 4주차에는 일주일에 2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동도 줄었겠다. 식단 2끼 바꾼 거로는 이번 주에 많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4주차가 지나고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숫자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2.6kg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일주일에 1에서 1.5kg씩 빠졌는데 4주차에는 운동 횟수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더 빠졌다니 신기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바뀐 게 딱 하나였거든요. 바로 식단표를 그대로 따라해본 거. 말하자면 제 몸이 저한테 아주 깔끔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식단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구나. 이 깨달음이 저에게 크게 다가온 이유는 그동안 원장님이 저에게 식단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시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식단이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고도비만인 상태에서는 제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누가 말로 설득한 게 아니라 제 몸이 직접 증명해버린 거잖아요. 운동을 줄였는데도 저녁 한 끼 바꾸니까 더 빠졌다는 이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겪는 게 낫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원장님이 저에게 한 끼에 단백질이 너무 많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나 잘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원장님 말씀이 다 맞았던 거예요. 원장님은 제가 못 보는 걸 이미 보고 계셨던 거고 저는 제 착각에 갇혀서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이 무렵에 저는 또 유혹의 심판대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거킹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버거킹 와퍼 세트 하나에 롱치킨 버거 하나랑 치킨 너겟 추가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버거킹 최애 조합이에요.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매장에 들어가서 키오스크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결제 버튼 누르기 직전에 이성을 되찾았어요. 햄버거 맛있긴 한데 어차피 와구와구 먹지는 못할 때고 그동안 한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장바구니를 그대로 취소한 채 뒤돌아서 매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햄버거를 안 먹어서 뿌듯하면서도 햄버거를 먹지 않아서 아쉽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유혹의 심판대에 오르내리네요. 저는 마운자로 1단계를 맡고 있는데 식욕이 어떻게 떨어진다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평소보다 확실히 식욕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약을 맞는다고 해서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버거킹 앞에서의 저를 보세요. 약을 맞았는데도 키오스크에 와퍼를 담을 만큼 강렬한 유혹을 느꼈어요. 약을 맞아도 한 번쯤은 이렇게 뭔가 미친 듯이 땡기는 에피소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약이 저를 로봇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약 덕분에 제가 그 유혹을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참아낼 수 있었던 거라고요. 약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결제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했겠죠? 약은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싸울 수 있게 힘을 조금 보태주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손은 여전히 제 손이지만 그 손을 멈출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유를 약이 만들어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버거킹에서 뒤돌아 나온 그날의 저는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요. 이미 매장까지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았으니 초반은 지는 싸움이었지만 결국 승기를 뽑은 건 저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설 수 있었다는 게 많이 발전한 제 모습이라 생각했어요. 시간의 힘을 깨닫고 나서 저는 움직이는 방식도 조금 바꿔봤어요. 이 무렵부터 저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은 아니고 그냥 점심 먹고 나서 30분 회사 근처를 천천히 걷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 점심 산책합니다. 이게 당뇨 때문이었는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랬던 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점심을 먹고 오후에 근무할 때 잠이 몰려왔던 적이 자주 있었어요. 많은 다큐에서도 점심 먹고 걷는 게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해서 겸사겸사 시작해봤습니다.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에게 운동은 큰맘 먹고 하는 것이었어요. 헬스장에 가서 힘들게 운동해야 될 것 같아서 운동이 저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이벤트였던 거죠. 그런데 점심시간 30분 걷기는 달랐어요. 이건 큰맘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점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숨쉬듯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그렇게 매일 걷다 보니까 그 30분이 저한테 이상한 감각을 하나 주더라고요. 오늘도 나를 챙겼다라고 하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성취감이요. 살이 얼마나 빠지느냐를 떠나서 그 감각이 저를 계속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운동을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으로 만드는 게 어떤 건지를요. 매일의 30분은 대단한 열량을 태우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제 하루 안에 나를 돌보는 시간 하나를 심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어쩌면 태워지는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변화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번 4주차를 지나면서 제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열심히와 제대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밀가루 끊고 야식 끊고 운동 나가고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노력의 양으로만 보면 저는 충분히 열심히였어요. 근데 진짜 중요했던 건 얼마나 좋은 걸 먹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먹느냐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완벽하게 시작하려다가는 영영 시작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식단표를 통째로 다 지키려니까 겁이 나서 손도 못 댔잖아요. 그런데 한 끼부터 따라해보기라고 목표를 줄이니까 그제야 발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한 걸음이 2.6kg 감량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을 못하느니 부족한 한 걸음이라도 실제로 내딛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이번에 몸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예전에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먹는데 왜 안 빠지지? 닭가슴살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는데 왜 살이 그대로지? 이렇게 답답해하고 계신 분들이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저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좋은 걸 먹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느라 얼마나 먹고 있는지는 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저는 그 질문을 3주 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3주를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조금 더 빨리 그 질문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완벽한 계획을 앞에 두고 겁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만 딱 바꿔보세요. 저처럼 한 끼만이라도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30분만 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절반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버거킹 매장까지 들어갔다가 겨우 뒤돌아 나온 사람인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어제보다 아주 조금 나은 오늘이니까요. 한 끼의 식단 변화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결이 앞으로 저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풀어볼게요.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